농촌사회학 연구자고요. 예, 주로 농촌과 농업, 농민 문제를 이제 신문이나 뭐 라디오, 뭐 팟캐스트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고요. 농민들하고 좀 많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연구자 정은정입니다. 이 질문 좀 난감했어요. 너무 사례가 많아서 제가 되게 힘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되게 비참을 강조해야지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일례로 뭐 최근에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늘 서두가 뭐 폐암 환자 15명 사망 뭐 이렇게 돼서 왜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는 이렇게 비참을 강조하고 시작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될 기본 권리가 이렇게 징징대고 울고불고 해야지 되는 문제인가, 이 문제의식 좀 먼저 깔고 갈게요. 최근에 경상북도 모처에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고독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계속 찾아뵀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최소한의 복지 시스템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라니까 방문하고, 반찬 갖다 주라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뭐 몇 번 권유도 하죠. 이렇게 가셔라, 요양원을 가셔라.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되게 비참하게 뭐 그냥 아주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죠.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뭐냐, 지역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법이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어떤 돌봄 체계나 복지 서비스나 의료 지원 법이 있더라 하더라도 마을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도시 거주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당권을 받을 수도 있고 권유를 받을 수도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50대, 60대 남성들 첫 건강검진에 말기암,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흔한 사례여서요. 그래서 그냥 병원 가자마자 어떤 치료도 못 해보고 바로 장례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런 붕괴는 늘 마주하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리고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상조인 것 같아. 지금은 늘 오는 게 부고이기 때문에 부고가 너무 잦아지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제가 좀 마주하고 있어서요. 이 질문이 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일종의 건강에 대한 좀 자포자기가 있죠. 원래 농사 짓고 나이 들면 아픈 거다 라는 이런 당연한 전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주변에 질비하다 보니까 심각성도 못 느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병원 자체의 진입 장벽도 되게 높아요.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기민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막 물어보거든요. 챗GPT에 내가 여기가 아픈데 도대체 무슨 과를 가야 돼? 이게 내과인지 아니면 뭐 어디,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데리고 갈 보호자들도 없거나 되게 취약한 상태인데 이 복잡한 병원 시스템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도 겁난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일단 아침에 버스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나가세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작은 읍에서 의료 쇼핑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의료 쇼핑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똑같은 약을 복합 처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약을 섞어서 되게 장복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한 번 나가기 어려우니까 막 한 달치, 두 달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건강이 개선이 되면 약을 딱 끊는 순간이 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농촌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거죠. 일단 응급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지역 국립의료원, 이런 의료원 하나랑, 그리고 아니면 국립대에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유일한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산지가 65%거든요. 산지가 많다는 건 정말 산 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원래부터 취약한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은 빨리 이송도 되게 어렵지만 좀 치명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경운기 사고가 대표적이죠. 지금 한국은 트랙터가 이제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부터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경운기를 모는 인구화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80대, 그러니까 70대 이상 80대의 초고령 노인들이 경운기를 주로 이렇게 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송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전 캐빈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되게 치명적인데 도시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빨리 막 신고 체계가 들어가잖아요. 행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농촌에서는 행인이 없으니까 이미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최근 한 3년 전쯤에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논둑을 태우다가, 이거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뭐 워낙 이제 관행적으로도 하시니까 논둑을 태우다가 여성 노인이니까 할머니 몸에 이렇게 불이 붙어버렸는데 역시나 주변에서 신고해줄 사람이 없어서 왜 안 들어오시지? 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그 주민들이 찾고 자식들이 연락해보고 했더니 이미 이제 전소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자살 시도자들, 자살자들을 굉장히 늦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고독사 문제와 많이 직결이 되죠. 가장 많이 크게 착각하는 게 이웃 사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웃들도 너무 고령인 거예요. 그리고 사촌들도 이미 다 떠난 공간이 농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임종을 어느 순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늦게 발견된다던가, 결국에는 돌봄의 실패와 연결이 되는데, 농촌의 죽음 같은 경우는 되게 쉬쉬하는 죽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자신의 칩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웃들의 실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쉬쉬하는데 막상 가보면 알게 돼요. 아, 스스로 목숨을 내린 경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종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농촌만의 문제인가, 향후 도시에서도 벌어질 문제이고 다만 농촌이 먼저 겪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응급실이 멀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방금 전에 뭐 좀 복합적인 말씀인데, 자살 생존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또 최근 자료를 찾아봤는데 농촌의 자살률이 도시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특히 고령자일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대체로 30명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는 지금 2023년에 4.9명, 그러니까 2014년에는 7.6명이었다라면 2023년에는 그래도 4.9명.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 대교에서는 정말 수시로 이렇게 그 응급 군환, 뭐 이렇게 자살 신고가 들어가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은 그런 경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의 자살률은 좀처럼 낮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농촌은 31.7명, 도시는 26.8명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고령자들이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의 어떤 절망? 있을 때 가까운 게 있는 게 바로 농약병이거든요. 근데 농약이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제초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라목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그냥 마셨다 하면 너무 치명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라목손 없다고 안 죽겠어요?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농약 중독 연구소가 순천향대학병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약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좀 비율을 잘못 쓴다던가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좀 중독 증세가 갑자기 발현이 됐을 때 급한 대로 이렇게 가면은 다 순천향대병원 천안으로 보내거든요. 왜냐면 유일하게 거기가 이 농약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도 많이 갖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고, 그것도 되게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농촌이어서 독특한 그 병대 뱃물림 사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뱃물림 뭐 해독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보건의료원이 갖고 있지 못하대요. 이게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뱃물림 사고는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기르는
드물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들이 응급실이 멀었을 때 그 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농촌에 산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통합돌봄법이 3월부터 이제 시행이잖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들도 많이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가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밥하는 길에 저 뒷집 할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뭐 국을 조금 더 끓여서 가져다 드린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돌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보건 의료나 뭐 장기 요양이나 이런 건데, 일상생활 돌봄, 그러니까 뭐 식사라던가 뭐 이불 빨래라던가 아니면 장을 봐드린다던가, 뭐 하다못해 진짜 리모컨이 고장나도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가지고 정말 똑같은 채널만 계속 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텔레비전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일상을 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웃들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농촌은 인정이 가득한 공간이니까, 전원일기 같으니까 그렇게 떠넘겼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 단위의 돌봄 체계를 꾸리고 여기를 국가가, 당연히 저는 국가가 마을에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당연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간다라면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일례로 뭐 충남 청양군이라던가 아니면 홍성군 장곡면이나 홍동면이라던가 뭐 고성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럼 저는 중앙의 언론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보건 그 주체들이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리뷰해보고 그리고 공유하고 각 지역에 좀 가능한 그 구조들을 좀 집어넣는 것. 그리고 이런 부자 나라에서 돈 없다는 핑계만큼 치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이렇게 좀 떠받치면서 좀 사람도 이렇게 좀 지원하면서 하는 방법들,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요양의 문제죠. 요양. 저는 이제 돌봄이란 말도 너무 확실치가 않아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양이라는 게 불가능한 곳이 지금 한국의 농촌이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고령화되면은 다양한 질병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병인데, 뭐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이제 간병이 필요할 때 이거는 아예 정확하게 통과가 나와 있거든요. 딸들의 시대가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두 부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할머니는 끝까지 돌보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시면 할아버지는 돌볼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그럼 여기서 순위가 결정되죠. 결국에는 딸들이 와서 부모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딸들이 뭘 하게 되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자의든 타의든 따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이 아픈 부모 혹은 아픈 형제지간들을 돌보면서 지치잖아요.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 등급에 따라서 집에 와서만 서너 시간 정도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 미비합니다만 있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안 온다는 거죠. 왜냐면 면과 면 단위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가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잘 모르긴 합니다만 농촌이면은 조금 더 가중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에서 1위로 가는데 이 거리 때문에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는 이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이 2명에서 3명밖에 안 되는데 도시는 막 5명씩 될 수 있다라면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있지만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게 농촌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AIP 논의 많이 하잖아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이제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근데 그게 더 불가능한 데가 농촌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더 절실한 것은 뭐냐면 믿고 맡길 만한 요양시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말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그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이 대서사의 마무리를 꿈꾸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라면 저는 오히려 농촌에 좀 믿을 만한
그런 요양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어르신들의 욕구를 제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뭐냐면 요양원 가야 된다라는 숙명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식들도 없거나 나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최소한 제가 저 충청북도 사람인가, 충청북도의 어떤 음성군에 살았었으면 음성군에 있는 요양원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아주 낯선 지역으로. 그러면 지금 이 AIP 논의도 도농 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은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을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애증의 관계인데 농협 같은 곳을 좀 많이 주목을 합니다. 농협이 그래도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서 2019년에 그 충남 아산시 인주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농협 요양원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엔 많이 반대했죠, 주변에서. 무슨 농협이 요양원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시도가 됐고, 그럼 보면은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농협 조합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식장도 운영하고 뭐 했었지만 지금 주로 장례식장 운영을 주로 농촌 농협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의 욕구가 요양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 요양원의 모델들을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오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민간 요양원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뭐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먹거리. 그 농협이니까 당연히 먹거리를 다루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급식도 다른 데보다 훌륭하니까 출양한 자손들도 우리 부모님 가급적이면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 지역의 농협이든 아니면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그런 좀 신뢰할 만한 요양원이 지금은 전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AIP도 뭐 작동했으면 좋겠긴 합니다만, 예. 하나 좀 정정하자면 쌀농사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자층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하던 농사가 이제 논농사였는데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다가올 거고요. 뭐 그걸 논외로 두고 국가적인 압박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뭐 스마트팜부터 해갖고 제발 쌀농사는 이제 그만 짓고 다른 농사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분명히 좀 뒤에 배경이 좀 있어야 되고요. 논농사든 축산이든 뭐 과수든 워낙 지금 수익이 불안정하고, 특히 여기에 큰 변수가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중에 투잡쓰리잡 상태인 거죠. 특히 50대, 60대, 특히 60대까지는 청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촌에서는. 그러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기본 직업이고,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학교급식 조리, 실무사들 좀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읍내에 아르바이트 자리. 그런데 사람이 한 직업에 집중을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하루에 일과를 보면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과채 농사나 특용 작물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주로 이제 시설 작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되게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한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13개월 농사라고 하거든요. 육모부터 해가지고 1년이 촘촘하게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쉴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가 아주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하는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작업대를 올리는 방식, 그게 이제 수경재배거든요. 그러니까 양액을 위로 띄워가지고 좀 서서 작업을 해서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어떤 노지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밭을 메고 수확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소득 벌충이 쉽지 않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메우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계속 두게 되는 거죠. 특히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에 그 자료집이 나왔는데, 기후위기가 농어민들에게 어떤 건강에 영향이 있나 했더니 이 문제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수면 문제를 많이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새벽 한 3시부터 일어나서 등산 랜턴을 딱 끼고 늦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사람이, 그래도 제가 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WHO에서 수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막 발암물질이라고 하대요, 불면증이.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데
그 해 떴을 때 좀 주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소득을 벌충하려고 또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들이 지금 누가 끊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큽니다. 뭔 얘기도 아니고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강건하여서 이제 텃밭마저도 제가 이제 탈농을 시켰는데 제가 저 친인척들이 얘기해요. 저희 외숙모만 해도 지금 88세신데 현역에 계시고 근골격계 문제는 기본이죠. 그리고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죠. 이건 식사의 문제와도 있는 거고 참 노동은 운동이 아니잖아요. 평생 이렇게 밭일을 하는 거랑 운동이랑은 되게 상관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에 문제가 있고 또 영양에 문제가 있죠. 소득이 낮아서 어떤 골고루 챙겨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하나에다가 그리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1인 가구잖아요. 혼자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여성 농민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뭐 저희 아버지도 독거노인 하신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행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참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가스불을 땡겼을 때 가스불과 머리카락이 너무 가까워요. 그것 자체가 되게 많이 위험하다라는 것.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이 되게 높으신 거죠. 당연히 뭐 어떤 정신병력의 문제와 연결이 돼서 이게 되게 총체적인 난국. 그리고 보게 되면 해마다 이제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어떤 보건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놀랐는데 한국에서 제일 건강한 지역을 콕 집으면 서울에서 강남 3구 플러스 과천이더라고요. 공기 좋고 물 맑고 막 이런 곳에 사는 농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지표가 나쁜 데가 막 바다, 산 막 이런 거 그리고 오염 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농촌 주민들이 건강하지 않게 된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건강들이 특히 이렇게 비만이 높을까? 그리고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관광객을 위한 그런 렌트카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안 되니까 100m만 해도 차 끌고 다니신다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된 게 농촌의 건강 문제다라는 것,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보건지표 발표되는 건 지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걸 자기들의 망신이라고도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떤 특히 이제 지역 지자체장이 자기의 실패로 직결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농촌에도 뭐 미세먼지 요새 엄청 나고 기본적으로 농사일이라는 게 흙먼지를 마시는 일이거든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분진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농약 사용에 문제가 있죠. 농약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비산먼지라서 이렇게 사방팔방 흩날리거든요. 그럼 내가 뿌리지 않아도 옆밭에서 그 밭을 메고 있어도 이제 이 바람 때문에 농약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전장구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나 지금이나 뭐 우비 그리고 마스크 정도 하나 그리고 축산업의 어떤 소독 과정 소독액도 되게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워낙 축사시설이나 뭔가 오염 유발 시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뭐 몇 군데는 있긴 하지만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던가 그리고 의료 소각장도 다 농촌에 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청정지대라고 알려져 있는 막 괴산 막 이런데 의료 소각장도 가 있고 채석장부터 해갖고 그리고 충북 지역부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이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직간접적인 공업 때문에도 분진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고 농업 자체 때문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여기에 또 플러스 소각을 좀 너무 많이 하시죠. 비닐도 태우고 뭐 생활 쓰레기도 태우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뭐야? 라는 질문이 올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말씀을 너무 덥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항상 그게 있어요. 그 관용구가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더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홍수, 처음 보는 가뭄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데, 그래서 산불 문제도 이번에 이제 벌써 산불 1주기가 다가오는데 영남 대형 산불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의 문제잖아요. 너무 바짝 마르고 말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소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작물이 자꾸 실패를 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덥다 보니까 냉난방에 대한 수요나 그리고 필요성은 더더더 확장되는 거, 이런 걸로 더 직간접적으로 느끼시는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0 어르신들하고 요즘에 농촌에서 인구학적으로 많지는 않긴 하지만 50대, 60대, 그러니까 한참 아주 도전적인 농사를 지으시고, 뭐 스마트팜이든 시설 재배든 축산이든 도전하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뭐 딸기를 잘 육묘를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그러니까 갑자기 봄장마라는 게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봄에 장마가 와서 다 농사를 망쳐버리면은 이걸 다 빚을 적극적으로 당겨갖고 와서, 그러니까 농가 대출이 있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지, 이 악순환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귀농이나 귀촌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대안적인 삶을 살기를 결심하면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하는 말 있거든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강해져야 된다. 우리는 뭐 콧물도 나서는 안 되고 체해서도 안 되고 강하게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언뜻 보면은 재밌기도 하면서 현실이기도 한 거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도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도시의 문제를 이제 비화가 됐는데, 이미 그 이전에 농촌에는 상존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농촌에 제가 이제 충북 음성군, 그러니까 충주 출신인데 저보다 한 10살 어린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명했는데 이름이 택순이었어요. 택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택시에서 태어날 확률, 아까 이 친구가 제가 무슨 뭐 제가 1970년대생인데 70년대생도 아니고 90년대생인데 택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현실을 많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읍내에도 분만을 못 받아주고, 그러니까 군단위까지 넘어갔는데 음성군에 없었으니까 청주시까지 넘어가다가 이제 그렇게, 충주까지 넘어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 어떤 뭐 정선이나 산골에서 아팠을 때, 일례로 이제 제가 홍천을 많이 들어갔는데 홍천에서는 막 속초로 쏘고, 속초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단양으로 쏘고, 단양에서 안 된다니까 제천으로 쏘고, 제천이 안 된다니까 충주로 해서 도리뱅뱅이 하는 순간에 그 환자들이 위급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 응급구조사들도 너무 안쓰러워요. 떨릴 거고, 또 하나는 산모 안심스테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분만 취역 지역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각 군마다 뭐 저기 분만이 가능한 그런 산부인과를 넣어야 된다, 이건 저도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거든요. 강원대를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 그 바로 옆에 산모 안심스테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만 예정 6주 전부터 해서 출산 후 3일까지 그 병원 인근 숙소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도 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제도인데, 저도 이제 아이 둘을 낳아서 길러봤지만 그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배가 아플지. 그러니까 도시의 산모가 느끼는 두려움과 농촌에 느끼는 산모의 두려움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 대응책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죠. 그 산모 안심스테이 들어가면은 큰 아이는 또 농촌에 남아야 되니까 이 아이는 또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농촌이어서. 감히 농촌에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해? 그 농촌에서 감히 애기가 독감에 걸려? 이런 거잖아. 어디서부터 뭐 문제 제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 이 한계 속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선군이 그래도 분만 가능합니다. 그냥 결심한 거죠. 이건 무조건 손해거든요. 분만할 수 있는 산모들도 많지 않은데, 근데 없으면 너무 위험하고, 정선이 또 지리적으로 되게 너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에는 정말 저는 큰 칭찬,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바보형이라는 말은 상당히 뭐 인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촌의 이 위기는 되게 중첩적이거든요. 고령에다가 장애, 근데 장애도 신체적 장애에다 지적 장애까지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어떤 붕괴된 현장들을 많이 마주하죠. 당황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돌봄의 어떤 젠더화, 그러니까 주로 딸들, 뭐 아니면 이제 진짜 효부 며느리들. 근데 제가 특히 며느리들을 이렇게 유승 보기, 며느리들이 이렇게 떠맡았을 때가 누군가 그러면 우리랑 낯빛이 좀 다르거든요. 낯색이 좀 다르거든요. 인종화된 경향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지역의 민간 요양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이제 이주 여성들. 물론 국적 자체는 한국이에요. 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로 떠넘겨지는 것들을 많이 목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붕괴되는 현장들, 돈이 없으면은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이 붕괴되고 뭐 형제지간끼리 싸움 나는 거죠. 부모가 짐이 되는 거죠.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늦은 나이까지 무리를 해서 노동을 하는가. 그걸 여쭤볼 때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장례비, 최소한 자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치르는데 자식들이 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돈을 모아놓고 또 폐가 될까봐, 그러니까 이웃 주민한테 폐가 될까봐 최소한의 통장에 어느 정도는 모아놓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참담하죠. 네. 근데 자본주의적으로 답신을 드리자라면 농촌의 돌봄을 농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도시도 돌봄의 공백이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달리는데 이 농촌 주민들까지 올라와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치워버리는 죽음, 그 현장을 보면서 이 후속 세대가 느낄 게 무엇인가. 특히 농촌이든 도시에서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참 많이 변한 게 이제 공공장례지원제도나 조례로서 이렇게 지원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자기 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내가 농촌에서 이렇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냥 정말 포크레인으로 뜨듯이 죽음이 치워져 버리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 사회의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촌에서의 농촌 돌봄을 좀 자치권을 많이 주고, 여기서 자치권이라는 거는 잘해보십시오, 파이팅, 이게 아니라 돈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해보겠다는 사람들, 농사는 안 짓겠지만 돌봄 노동에 관심이 있거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그럼 여기저기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은 되게 쉽지만 왜 안 되냐 그러면 서로 싸움하기 싫고 항상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돈 줬는데 니네 다 주머니로 쓱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 제가 정말 많이나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정말 푼돈을 주고, 예를 들어 지금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죠. 기본소득 15만 원 주고 150만 원어치의 성과를 지금 국가는 요구할 거란 말인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귀찮은 돌봄, 특히 이 농촌의 돌봄을 도시가 책임지지 않을 건데 농촌에 더 많은 좀 에너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적으로 맞아요. 상업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지역에 그래도 이주 여성들 한참 이제 40대에 접어드는 여성들의 이게 좋은 직업이라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면 그때서야 저는 이 일을 맡길 만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ETC이긴 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남성을 돌보게 되잖아요. 특히 마을에서는 어떤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몸의 크기 차이도 있지만 이게 성차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뒤처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